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 2부도 여러분을 퍼스트 프레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 증시는 나스닥만 하락 마감을 했고 다우 S&P 500 상승 마감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번 주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전반적인 빨간불을 켜면서 강보합세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 공세에 우리 증시는 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개인이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하지만 좀 지금 하락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상승 반전을 또 일구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전일에 비해서 0.21% 빠지면서 3,263선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상승하면서 1,060선, 좀 의미 있는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을 보니까요. 카카오뱅크 이틀째 급등하면서 지금 상승을 켜고 있는 것이 관련주들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고요. 또 친환경,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또한 눈에 띄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 중에서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정해서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홍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업종군들을 고르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 카카오뱅크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시장에 입성한 지 단 이틀째 만에 수많은 이슈와 뉴스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42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불어나면서 코스피 기준 9위를 단숨에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42조는요, 국내 1, 2위 은행인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를 합한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MSCI 편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MSCI는 지난 6일 카카오뱅크를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줬습니다. 증권 업계에서는요, 카카오뱅크가 당연히 기존 은행주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는 게 맞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가 정말 과열된 수준이라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렸습니다. 장 초에는 마이너스권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28%가량 상승하면서 89,000원 선도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현재 구간의 20%대 상승폭보다는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7%가량 상승하면서 82,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요, 전거래일 17%가량 상승하면서 종가가 체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전장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깊은 낙폭을 보이는 게 특징적인데요. 전거래일 급등 이유를 확인해 보면 노바백스의 EU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이 그 이유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4분기부터 백신 1억 회분을 EU에 제공할 예정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이 노바백스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시생산 중입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호실적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호실적과 코로나19 백신 계약 그리고 자체 백신까지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9거래일 동안 무려 주가가 5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가량 밀리면서 23만 원 선이 위협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아래골이 살짝 달긴 했지만 여전히 5% 가까운 낙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2,000원가량 빠지면서 32만 2,5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3만 2,500원이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임봉께서는 이 중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뭐 세 종목 중에 설명하는 게 로템이네요. 그러니까요. 설명 안 한 거 해주셔야죠. 예. 로템 제가 선정한 외국인의 주머니 로템인데요. 로템 외국인들이 어제 한 140만 주 아주 크게 매수를 늘려놨어요. 네. 한 달 동안 보면 한 280만 주를 지금 매수를 했는데 오늘 한 57만 정도 매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모든 종목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전날 매수를 확대하면은 그 다음 날 꼭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많이 늘렸다가 줄이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분명히 차익 매물을 그냥 바로바로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저가에서 한 지금 로템이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크게 올렸다가 매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재료는 대북 관련 재료입니다. 대북 경협주 관련해서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북 관련해서 재료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이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이 가장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부터 했던 그 금강산 사업 관련 아난티 같은 종목, 그 다음에 비디오나 농기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이제 갖다 원조해 주는 거,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경협 관련주에서 이제 철도나 건설 쪽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대별관 최근에 뭐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한미연합 훈련이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오늘 약세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연말까지도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도 계속 대북 관련주들은 봐야 되는 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게 좀 상당히 전략은 다르게 미국에 좀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요청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양면으로 하나는 또 막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는 다른 기조가 약간의 좀 원조 약간 냄새가 나면서 좀 구애하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대북 관련주들은 연말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기술적으로 일봉상, 주봉상 완전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급등보다는 추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일단 봐야 되고요. 네.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 3만 원대까지는 아주 장기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장기 매물대 거의 17% 정도의 매매가 됐었는데 그때가 물량대로 좀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지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오늘 거래량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어제 500만 주, 오늘 400만 주가 넘었거든요. 물량 소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오늘 조종할 때 한 2만 6천 원 선에서 매수, 목표가는 매물대 상당히 3만 원, 손절가는 짧게 지지선 이탈관이 2만 4천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0.1% 뭐 지난주에서 지난주 워낙 급등을 했었고요. 이쯤 26,65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카카오뱅크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엔터 관련주인 하이브랑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셀트리온까지 고르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연예기획사인 이타카 홀딩스 인수에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또 온라인 기획 등 기획 상품 매출액이 3분기로 이전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위버스의 국내 아티스트들이 합류하면서 관련 콘텐츠 다각화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KF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와 내년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위버스 모멘텀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역시나 하반기에 기대할 모멘텀이 정말 많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획상품 매출 등이 약 600억 원에 해당하는데 그게 3분기 매출액으로 잡힐 것이고 위버스 수익화 속도가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하반기 역시나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2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만에 지금 약세 흐름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약보합권에서 횡보 구간 보여주고 있고요. 0.32%가량 밀리면서 30만 9천 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내 대표적인 삼형제 중 큰 형이라고 불리는 셀트리온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도약을 현재 준비 중인데요. 국내적으로 대표적인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는 물론이고요. 약물과 항체 접합제, ADC, 그리고 메신저 리보액산, mRNA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 개발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약물과 항체를 결합한 기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캐나다 기업과 신약 4종을 개발 중에 있고요. 영국 기업에는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RNA 백신 분야에도 진출을 했었죠. mRNA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좋으면서도 안전한 백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백신 기술입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무역 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를 달성했는데 이게 셀트리온이 견인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주면서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하락세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2%가량 물량 빠지고 있고요. 전거래보다 5,500원가량 하락하면서 2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은별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에서도 언급해줬지만 참 카카오뱅크를 보면 뭐 가는 말이 더 가는 것이고 또 장사 잘 되는 집이 또 더 잘 되는 것인지 또 MSCI 지수 편입 호재도 또 들어오고 있고요. 이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카카오뱅크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관 매수 종목에 제가 편입을 시켰는데 네. 진짜 이 정도 상태라면은 그냥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제 거래량이 6천만 주 거의 가까이 되고요. 지금 4천만 주가 넘었어요. 네. 이 회사 총 주식 상장 수가 4억 7,5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통 가능한, 그러니까 보통 보호 예수를 우리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달을 보고 있거든요. 그 보호 예수 물량 잠긴 부분 이외에, 그러니까 기관의 의무 보호 예수, 대주주, 우리 사주, 여타 묶인 물량 이외에 유통되는 물량이 22.6%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수량으로 따지면 한 1억 700만 주가 되는데 어제 오늘 거래 합치면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뭐 그게 다 뭐 거래가 돌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네, 네. 사고 파는 물량이 겹쳐 있는데 우리가 예상 외로 볼 수 있는 게 어제 외국인 기관이 공이 같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관 이제 물량 좀 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 네, 매매할 네.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정도의 매매가 나오고 개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인물은 놀라서 다 매도한 거를 외국인이 거의 420만 주 어제 매수를 하고 기관도 120만 주를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상당히 고민했는데 아마 정답은 MSCI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MSCI 지수 편입이 좀 빨리 되는데 한 11% 정도 편입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계산하면 한 250만 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제 그 물량을 다 샀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편입이 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시총이 뭐 KB금융지주하고 신한금 1, 2등 합친 42조보다 좀 넘어서는 상태예요. 말이 되느냐. 포가 지금 150배가 나와요. 지금 KB금융지주의 포가 4.8배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에 대한 업이 새로 탄생한다. 더 쉽게 말하면 과거에 키움증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키움증권이 2004년에 5,000원 액면가인데 지금도 5,000원 액면가거든요. 키움증권이 상장할 때 6,070원인가로 상장이 됐어요. 5,000원짜리 액면가가. 네. 그리고 2,000 얼마까지 빠졌다가 지금 15만 원까지 갔다 최근에 한 12만 원 조금 아래로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 사이에 대표적인 삼성증권이 한 2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 4만 4천 원 부분이에요. 뭔가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변화의 시작은 처음은 좀 미약할 수 있고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광대하긴 했어도 네. 향후에 지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확 바뀐 느낌. 키움증권이 온라인 증권에서 어디서 수익을 얻냐 했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좀 커져 있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금융이 생기면서 기존의 어떤 그 오프라인 쪽 기준의 어떤 금융회사의 수익원을 어느 쪽으로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
듣다 보면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다. 변화의 중심에 카카오뱅크가 서 있다. 이 주가가 얼마 가겠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주가를 지금 사라 팔라 얘기는 진짜 못하겠어요. 네, 어느 정도에 네. 사서 어느 정도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 1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했다. 셀 보고서 냈다가 네. 그게 지금 맞니 틀리면 아직은 틀린 거죠. 틀린 건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셀 보고서에서 3만 원대로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가격은 벌써 8만 원까지 올라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10만 원 보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 좀 보면 따상 얘기를 하죠. 네. 3만 9천에 상장돼 가지고 따상하면 10만 천 원이니까 10만 원 좀 넘는 수준이에요. 한 번은 거기 터치는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는 한 10만 원 생각하고요. 이걸 언제 매수하냐, 언제 매도하냐는 그거는 진짜 매수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떻게 매매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를 기존의 금융주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성장성을 보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우리도 10만까지 갔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개인들 수급 상위 종목 정리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꼭. 네, 이번에는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요. 개인들의 꾸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예상보다 주가 조정이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모바일 수요의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부진했던 서버 수요도 강력하게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시장의 우려를 모두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주가의 탄력성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절차를 밟고 있죠. 미국 현재 별도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 새 회사의 CEO를 인텔 낸드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를 내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줬습니다. SK하이닉스 지난주에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 강세 그리고 7월 반도체 수출 호주 등이 이렇게 주가를 끌었었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2,000원가량 빠지면서 11만 6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철강업계 대표주 포스코와 함께 체크해보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2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건설과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렇게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하반기 역시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철강제 공급 부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평가한 곳이 참 많았습니다. 철강 업계는요, 하지만 탄소 중립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계이기도 하죠. 국내 민간 기업 중에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 포스코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늘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500원가량 밀리면서 33만 6,5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카카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세상인가요? 카카오.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만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코스피 3위, 4위 싸움을 해서 이제 경쟁을 올라갔다가 벌였죠. 다시 네.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조금 지금은 어차피 결체적으로 어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가능성이 있겠냐 생각했는데 글쎄 여기서 급등 나오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좀 바닥 다지기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재료는 지금 이제 어제 카카오뱅크 상장됐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 갖고 있고 네. 그 전에 상장됐던 카카오 게임즈 있죠. 이거 45%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또 카카오 페이가 또 상장이 네, 되죠. 그 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상장시키면서 평가액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그 상장사 이제 지분이익법 비율대로 지분이익법이 생길 텐데 실적이 아무래도 1분기, 2분기 실적이 한 1,500, 1,6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분기부터는 아마 실적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70% 이상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연초에 1분기, 2분기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거기에 뭐 힘이 좀 소진된 감이 없잖아 있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들은 그 매수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실제 주가에 크게 나타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큰 주식은 네, 조그만 개별 주식은 모르겠지만 큰 주식은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주가의 상승 쪽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봉상 60일 이동 평균선을 딱 마주치면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지지는 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조정시 매수 한 14만 5천 원 정도 매수면은 적당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전고점 한 17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짧게 14만 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성익 고문 의견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매매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3시 21분 막 지나고 있네요. 잠시 후 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자, 장유리나 캐스터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화이팅! 자, 먼저 코스피 현재 지수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월요일 시장부터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오늘 오후장 들어서 양시장이 좀 빠지는 움직임이네요. 변동성이 큽니다. 유가지급 시장의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대장주들이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일제히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도 오후장에 나타났죠.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고가 부근에서 차츰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지금 코스피도 약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거세게 나타나는데요. 기관에서는 700억 원가량 매도세, 금융투자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도 여기에 함께 가세하는 움직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 하락을 계속 오가는 상황 속에서 현재 같은 경우 1060선 목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움직임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주체들 점검합니다. 기관에서 사모펀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나 700억 원가량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업종과 종목도 좀 정리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오늘 키워드 카카오뱅크가 될 것 같습니다. 첫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전 시총 30조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42조까지 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장주의 프리미엄, 전통 은행주들과는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로 좀 부각받고 있는데요. 은행주들도 이어서 그 낙수 효과로 봐야 될까요? 오름세가 집계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하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간판 주고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갑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이 선정한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모신 소재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에 좀 가려지지만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 흐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내 내연기관 차량을 50%는 이제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차량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재주들은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소재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 코스모신 소재는 단연 독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모신은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엔드급 양극재를 공급 추진 및 이미 계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최근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공장 증설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캐파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달 정도 전쯤에 한 1,500억 정도의 공장 신설을 했고 이 동력으로 인해서 기존에 저평가받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타 업종군 이제 섹터군 같은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더 고밸류에이션을 부각받는 느낌으로 보고요. 그러면 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끌어가시는 그런 장기 투자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가 보고 계신 오늘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선정 이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원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항생제 및 이 진입장벽이 또 있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한 이 질환군별로 특화된 전문 치료제 중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유럽 연구진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피노피브레이트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감염을 최대 70%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세계 최초 정제로 개발한 피노피브레이트 콜린 제제의 타지페논을 개발한 대원제약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피브레이트 계열 처방 2위로 지금 현재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 오늘 좀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한 13%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엮이면은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고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863억 원인데 현재 자본 총계는 2,026억 원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7,600원 이하로 16,9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짝 조정을 거치고 만약에 다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9,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9,5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17,600원에서 16,900원 사이 분할 매수 관점 단기적으로 상승력 나오면 19,500원 매도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하면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합니다. 네, 김진만 팀장 추가적으로 또 오늘장 간판주 정리하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대덕전자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대덕전자는 이제 DDR5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이전에 DDR3에서 4로 넘어갔을 때도 이제 기판, 그다음에 이제 소켓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대덕전자도 오늘 이제 길고 긴 조정가 이제 횡보 구간에 마무리 짓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막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기관에서 파트 쪽 매출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기존에 힘이 많이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조금 유의미한 상승으로 윗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전에 해성 DS나 이제 신텍 같은 부분 종목들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덜 올라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력 또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요. 반도체 부품주들 또한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9일 또다시 시작된 한 주의 첫 장 월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시고 방어하시나 수고하셨고요. 먼저 양시장 마감 종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 오가면서 확실한 방향성 좀 탐색하기 어려웠죠. 양시장 좀 엇갈린 TV 보여주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과 상승 오가면서 3,270선에 안착했습니다. 시작에서는 3,258선에서 출발했고 11시 구간경에 반부터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이내 반락하면서 하락 전환하며 3,26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점검해 볼까요? 오늘 외국인들 대한전선 쌍방울 4조 동감원 등을 매도한 움직임 나타났고요. 기관에서는 IT 투톱과 더불어서 카카오뱅크를 가장 많이 팔아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고가인 1061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이네요. 오전장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오후장의 흐름은 좀 견고하게 오름세 나타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지수를 좀 방어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4,500원가량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은행주 플러스 2차 전지, 특히나 소재주 단 안에서의 훈풍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후성, 한일시멘트, BK탑스,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슈팅이 가장 좋았던 종목을 본다면 대원제약입니다. 1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18,20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신원덕성 그리고 인디F 조비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세가 참 좋지는 않았는데 월요일장까지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4%, 7% 인디F 역시도 7% 하락 마감하며 거래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메타버스의 인기 그럼으로써 새 종목들 찾기에 시장은 분주한 움직임 나타납니다. BK탑스를 포함해서 엔텔스, 세진, TS, 한빛소프트 모두 다 오름세가 짙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하위권 종목들 시세만 점검하고 거래 마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A루트 계속해서 빠지네요. 오늘도 26% 하락 마감됐고요. 서울제약, 자은바이오 각각 6%, 11%대 하락하며 거래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장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리뷰도 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김진만 팀장 어떤 종목 리뷰하고 갈까요? 네, 먼저 첨보 이제 리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첨보 이제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업종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수혜 확대,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첨보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첨보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즉 상승이 일어났을 때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 함께 어느 정도 공매도에도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이제 전고점 물량을 강하게 소화하는 그런 매물대 소화가 나옴으로써 전반적으로 오늘 투자 일별 주체로 봤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즉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전고점이 신고가 24만 9,800원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저 30만 원 초반 중반까지는 한 번 정도 끌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TNL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TNL TNL, 조금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용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처음에 시장에 부각받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모더나가 이제 혈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혈전증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차원의 기술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처 패치 치료제로 좀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TNL 관련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강하게 찍히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가 될 수 있고 마이크로 니들 관련 이벤트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TNL 가져와봤고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는 거는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지금 사도 무방하다. 그래서 내일장 간판주로 함께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TNL 오늘 0.4% 상승하면서 46,0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우리 박정희 대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내일장 공략할 종목은 네. 삼지전자입니다. 리뷰 먼저 하고 할까요? 예. 리뷰는 민엔지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기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최근 디지털 화폐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어떤 그런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네네.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우리가 민엔지를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민엔지는 이 개인정보 불법 도용 피해를 차단하는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1,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도 우상향 기조에 놓여져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21,4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24,0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4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이제 우리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요? 네,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이번에 LG U+의 주 밴드로서 LTE랑 이 중계기 각종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지분 50.02%를 보유하고 있는 이 SAMT라는 회사가 상당히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및 LCD 패널을 판매 유통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회사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결 매출액이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1분기 정도 1분기의 전년도 영업이익의 절반을 지금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크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자 3일 전에 또 강력한 상승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주들 상당히 많이 좀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은데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지배자본 총계가 2,25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400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저평가된 통신 장비 종목들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손절 라인 일단 지금 14,800원 제가 짧게 제시해 드렸는데요. 14,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16,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차 보면은 부품주들하고 이렇게 대장주가 꼭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에. 네. 이제 뭐 반도체는 또 반도체 대장주가 가면 부품주가 따라가고 통신 장비주는 통신주가 가면 따라갑니까? 어떻습니까? 통신주가 가면 통신주가 따라가지 않죠. 통신 예전에도 장비주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SK텔레콤이나 뭐 LG U+나 과거에도 한참
이 통신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5G 이슈로 날아갔을 때 이제 그런 대형 통신주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 통신주가 움직인다고 이 통신 장비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이 5G 이슈가 충분히 시장에 나왔기 네. 때문에 단순히 이 5G 이슈로만 이 통신 장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 중에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가 골라서 투자를 해야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쪽 안 섹터 안에서도 좀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두 분 의견 좀 참고하셔서 내일장 또 시초가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그 빅머니 2부 끝 순서죠. 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이 양시장에서 또 뒤를 돌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그렇죠. 먼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도 많을 테고 또 쫓아서 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을 한 여파가 좀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정체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4.9% 정도로 마감하면서 끝났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한번 점프업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제 CMO라든지 CDMO 관련된 매출 기대감 여전히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의 노바백스까지 이제 CDMO 방식으로 생산을 본격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은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20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22만 원 선까지 좀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백신 관련돼서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세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백신 쪽에서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5일선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K바이오 산업에 대한 역점 사업을 두고 또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순간은 또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설명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코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코웨이, 네. 예, 오늘 한 10% 이상 빠지면서 상당히 시장과는 좀 동떨어지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한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해외 법인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정체 상태고 오히려 이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 법인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가 6월 중순부터인가 이제 락다운을 시작을 해서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락다운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표면화되면서 좀 시장에서 좀 충격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우려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근데 이게 사실은 코웨이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독 경제 비슷하게 이제 매월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말레이시아에서 신규 고객 확보는 어렵지만 기존 고객들이 굳이 떠나간다는 생각은 뭐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봤을 네. 때는 뭐 2분기보다는 더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사실은 2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빠진 하락은 또 다른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 넘게 빠졌는데 여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이제 주의보다는 안전 네. 조직을 선택하라면 그렇게 네,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웨이를 비롯해서 사실은 렌탈 시장은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전반적인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일단 뭐 렌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뭐 화려한 주식 시장을 그렇죠. 보여주진 않았지만 네. 항상 이쪽은 뭐 꾸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이 좀 나오는 지역이 나오면 사실은 뭐 한 번씩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코웨이 사실 주가가 주봉으로 보면 뭐 여전히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라든지 코로나가 만약에 좀 잘 뭐 회복이 된다, 극복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렌탈은 또 다른 업계긴 하지만 롯데 렌탈 최근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네, 그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주가는 뭐 상장하고 나면 사실상 그닥 그렇게 좀 재미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죠? 네,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해외 시장 촉은 어떻게 또 우리 차장님께서는 향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긴 하지만 뭐 이런 지표들을 매번 신경 쓰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11일 날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시간이죠.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새벽이 될 텐데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상치는 한 5.3%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항상 예상치가 제일 중요하죠. 5.3%인데 여기서 뭐 떨어진다든지 뭐 더 생각보다 6%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네. 또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올 초부터 이어왔던 인플레이션 논란이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뭐 일시적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지금 뭐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거보다 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뭐 이게 추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좀 강하게 뭐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럼 단기적으로 또 이제 뭐 사실은 경기 민감주는 좀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시장 최근에 보면 그 중국 증시는 지금 다시 또 좀 회복되는 모습이 있지만 해외 시장의 어떤 악재가 우리 시장에는 꼭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번 주의 시장은 미증시와 아시아 증시를 봤을 때 수급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근데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중국은 여전히 규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근데 이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이라든지 일부 업종들 규제가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지만 사실은 오히려 지금 JP모건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미국에다가 사실 법인을 설립하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은 중국에 꾸준히 들어갈 걸로 중장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성장이 높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여전히 좀 강하게 들어올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해 지수라든지 우리는 이제 지수만 보면 사실은 재미없는 중국 시장이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펀더멘탈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해외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좀 빨리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반영들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특별하게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사실은 테이퍼링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코스피에는 하반기는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매크로 가이던스 특히 삼성전자 보면서
좀 수급에 오히려 더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망치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수 밴드는 마무리 어떻게 좀 바라고 일단 있습니까? 뭐 내일은 조정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3,250에서 3,300 밴드를 보고 있습니다. 네, 3,250에서 3,300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는데요.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좀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